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고전역학에 대해서 데리고 왔어요. 제가 가장 처음에 올렸던 영상이 중력장 내에서의 운동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세우고 그것을 이제 풀어보고 어떠한 운동을 분석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었는데 때문에 이번 시간에서는 에너지 보존의 측면에서 조금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저희가 오늘 이해하고자 한다면 높은 위치에 있는 물체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물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 왜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그리고 그 에너지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이해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처음에 공놀이를 통해 물리 이해하기에서 봤듯이 공을 하늘로 던지죠. 이제 콩이가 공을 하늘로 던졌을 때 이 공이 중력을 받고 떨어집니다. 중력이 있어요.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저희는 던진 물체가 아래로 다시 내려오는 현상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은 비스듬한 경사진 곳에 올려놓는 물체에 대해서 물체를 통해서 이 현상을 좀 더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경사진 어떤 비스듬한 평면 위에 질량이 라지 M에 해당하는 물체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물체가 중력에 의해서 이동을 할 거예요. 밑으로 떨어지겠죠. 자, 그렇다는 것은 만약 이 물체가 맨 처음에 이곳에 정지해 있을 때는 이 위치에 정지해 있을 때 어떤 에너지가 존재하고 그리고 이동을 해서 이 아래로 내려왔을 때 바닥으로 내려왔을 때에는 특정 부위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죠. 이 평면이 기울어져 있고 또 질량이 M인 물체가 존재하는 이 상태에 아무런 짓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정지해 있던 물체가 속도를 갖게 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다는 것은 저희도 이제 직관적으로 속도를 가진 물체가 특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저희는 그것을 이제 운동 에너지, 즉 키네틱 에너지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위에 멈춰있는 녀석은 멈춰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 에너지가 없는 대신에 이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또 다른 에너지를 사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을 바로 이제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위치 에너지라고도 하는데 왜 이런 포텐셜 에너지를 갖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이유가 뭐예요? 중력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중력에 의해서 이 중력장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위치가 높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에너지를 포텐셜,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높이 있는 물체는 운동 에너지로 바뀔 수 있는 특정한 에너지를 보이지 않지만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볼링공이 바닥에 있을 때보다 저 위에 높이 있는 볼링공에게 두려움을 느껴요. 왜냐면 저 볼링공이 떨어지면서 나를 때리면은 내가 엄청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을 저희는 이미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에너지의 총량은 사실 보존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텐셜 에너지를 E의 P라고 하면은 이 포텐셜 에너지가 전부 다 운동 에너지, 즉 E의 K, 키네틱 에너지로 바뀌면 이 포텐셜 에너지가 키네틱 에너지로 전부 다 바뀌는 경우 이 두 개의 에너지의 양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또 다시 말을 하면 이 A 지점에 있는 물체 그리고 B 지점에 있는 물체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자, A 지점에 대해서 있는 물체는 지금 포텐셜 에너지가 EP만큼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키네틱 에너지가 0이라고 했을 때 이제 EP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B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는 녀석은 포텐셜 에너지는 제로지만 키네틱 에너지는 E의 K만큼 있어서 E의 K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A와 B 사이 중간 지점에 있는 녀석은 EP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큰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 E의 P의 다시 그리고 키네틱 에너지 또한 E의 K의 다시에 해당하는 0보다는 크지만 EK보다는 작은 특정한 그런 에너지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 A와 B 이 사이의 거리에 존재하는 동안에 갖게 되는 에너지. 그렇지만 이 둘을 합한 것은 결국에는 EP와 같고 또 EK와 같다. 자, 지금 이 수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나요? 그러니까 에너지의 총량 자체는
동일하게 유지를 하면서 이 에너지의 양이 키네틱 에너지에 어느 정도 있는지 혹은 포텐셜 에너지에 어느 정도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 물체가 어느 높이에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운동 에너지, 즉 속력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뭔가 장황하게 정말 당연하고 쉬운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일단 이렇게 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 이 다음에 할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일단 저희는 이러한 사실, 즉 그냥 에너지라고 불리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형태를 바꿀 수 있다. 포텐셜 에너지의 형태로서 존재할 수 있고 또 키네틱 에너지의 형태로서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이해를 좀 하셨으면 제가 그 다음 example을 데리고 다시 와볼게요. 다음으로 데리고 온 example은 바퀴예요, 바퀴. 이 바퀴를 지금 제가 2차원 평면에 그려서 그렇지 이 바퀴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일반 바퀴처럼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 중심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 수 있는 바퀴죠. 자, 그렇다면 이 바퀴를 가장 처음에 t가 제로인 순간에 V가 제로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 무게 중심의 위치가 표면으로부터 H만큼 떨어진 위치에 H만큼의 높이에 올라가 있다고 하면은 이 바퀴를 질량이 m이라고 했을 때 포텐셜 에너지가 어느 정도가 되겠어요? 포텐셜 에너지는 mgh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좀 포텐셜 에너지가 지금 이 바퀴가 가지고 있는 총 에너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바퀴는 다시 굴러 내려갈 수 있겠죠? 이게 지금 경사가 돼 있고 가만히 딱 뒀을 때 t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 지표면에 내려가는 순간 이제 무게중심의 위치로 포텐셜 에너지를 정하고 싶어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h를 조금 줄여봤고요. 자, 그럼 이제 지표면에 이렇게 딱 내려오는 순간 t가 t0일 때 그때 이 바퀴의 상태를 머릿속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 바퀴가 가지게 된 에너지는 뭐죠? 먼저 당연히 키네틱 에너지를 갖겠죠.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자기가 갖게 되는 그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 그 속력. 근데 이 바퀴는 빙글빙글 굴러가기 때문에 또 하나 더 에너지가 생겨요. 바로 이 축을 중심으로 이 자체가 빙글빙글 돌고 있다는 회전 에너지가 같이 생기는 거죠. 자, 여기서 회전 에너지란 무엇인가 저희가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는 직관적으로 어떤 자동차에 치이면은 다칠 거라는 걸 알아요. 왜냐면 자동차가 아주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고 그리고 질량 또한 매우 크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 어떤 상황에 저희가 다칠 거라고 알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 빙글빙글 빠르게 돌아가는 선풍기한테 손을 갖다 대면은 저의 손이 다칠 거라는 걸 알아요. 프로펠러의 선풍기는 어떤 평행 이동, 즉 위치를 이동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프로펠러가 선풍기 안에 그 날개가 저희한테 막 날라오고 있거나 던져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다는 그 운동 에너지, 분명 그게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대면 다칠 거라는 것을 아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바퀴는 빙글빙글 돌면서 물론 이동하면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갖게 되는 그 속력 자체 또한 에너지지만 이 빙글빙글 돌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이 포텐셜 에너지가 전부 키네틱 에너지로만 바뀌는 게 아니라 거기다 플러스로 로테이셔널 키네틱 에너지, 즉 회전하는 운동 에너지까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저희가 여기서 이해해야 할 점이 있어요. 바로 앞서 저희가 봤던 그 회전하지 않고 그냥 슬라이딩해서 내려오는 물체와 다르게 이 바퀴의 경우는 여기에도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냐면 얼음을 얼린다고 해요. 얼음을 얼릴 때 이렇게 얼음각이 있죠. 저희가 물을 붓고 싶은데 이런 거에 이게 여기가 만약 키네틱 에너지 그리고 여기가 로테이셔널 키네틱 에너지에 해당하는 구멍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붓는 물의 양이 바로 이 처음에 얘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 즉 처음에 총 에너지, 이 개의 총 에너지가 되는 거죠. 이걸 이렇게 물을 이렇게 부어줬을 때 저번에는 여기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물을 채우면 전부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꽉 찼는데 이번에는 로테이셔널 에너지까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물을 부었을 때 이 두 곳이 같이 차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이 에너지가 지금 나눠져서 들어갔기 때문에 속력이 더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앞서 저희가 봤던 MGH. 앞서서는 저희가 그 라지 M이라고 했죠. 그 라지 M이랑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고 그 H 또한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까보다 더 속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 대신에 이런 로테이셔널 에너지, 즉 각속도가 됐죠. 이 바퀴가 돌아가는 각속도가 새로 생겨난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에너지라는 것이 이렇게 막 자유분방하게 본인이 변할 수 있는 어떤 길이, 통로가 있으면은 그쪽으로도 이렇게 이동을 해서 그 에너지가 저희에게 관찰이 될 수 있는 거죠. 회전 운동 에너지로서. 자, 그러면 제가 지금 그린 이 얼음통은 마치 약간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켜요. 이 에너지가 이 속력이 되는 정도의 퀀티티와, 그러니까 즉 양과 그리고 각속도로 변하는 그 양이 동일하게 들어갈 거라는 착각을 일으키는데 사실 이거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굴러갈 수 있는 물체의 모양에 따라 달라요. 근데 이번에는 이러한 바퀴 모양을 이제 선택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즉 관성 모멘트에 따라서 이 얼음각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바퀴의 경우 회전 관성 모멘트는 2분의 1의 m 질량의 그리고 그러니까 r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이걸 대입을 해서 저희가 회전 운동 에너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먼저 초기에 가지고 있었던 포텐셜 에너지는 mgh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mgh가 t가 t0, 즉 지표면에 도달했을 때 2분의 1의 mv제곱에 해당한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v에 해당하는 속력을 갖게 된 거예요. 만약 여기까지만 이렇게 해놓고 v를 구했으면 저희는 앞선 example의 문제를 푼 것과 다 같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다른 항이 추가로 고려가 돼요. 2분의 1의 I 오메가 제곱만큼의 에너지로도 나눠지는 거죠. 앞서서 이 관성 모멘트가 2분의 1의 그리고 m r 제곱인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퀴 모양이기 때문이고 이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2분의 1의 mv 제곱은 2분의 1의 mv 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mr 제곱 그리고 오메가 제곱이 되겠죠. 이 오메가를 v로 나타낼 수 있는데 어떤 조건이 붙냐면 이 바퀴가 슬라이딩, 그러니까 즉 미끄러지지 않고 내려간다는 조건이 붙으면은 이 오메가의 경우 r분의 v로서 표현이 가능해요. 만약 이게 지금 바로 딱 이해가 안 되신다면 잠깐 이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굴러가는 바퀴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게 r이고 2파이 r만큼 v의 속도로 이동을 하면 그 2파이 r만큼 v로 이동을 했을 때 바퀴가 한 바퀴 구른 거잖아요. 근데 한 바퀴 굴렀다는 건 뭐예요? 2파이를 오메가가 이제 각속도가 2파이만큼 돌았을 때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2파이끼리 치환을 해주고 오메가 나타내면은 r분의 v로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됐고 이 다음에 이걸 대입을 해서 다시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2분의 1의 m의 v제곱은 더하기 4분의 1의 m의 v제곱이 되네요. 그렇다는 것은 운동 에너지로 변하는 그 크기가 로테이셔널 키네틱 에너지, 즉 회전 운동 에너지로 변하는 크기의 2배에 해당한다. 그 의미는 키네틱 에너지 쪽으로 에너지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2배만큼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 2배만큼 더 많이 들어간다 해도 어느 정도 본인의 절반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로테이셔널 에너지 쪽으로 이동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 V 자체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것을 계산해 본다면은 이걸 다 더한다면은 4분의 3의 mv제곱이 될 것이고 이게 mgh겠죠? 그러니까 m과 m을 약분을 시켜주면 v제곱은 3분의 4의 gh, 즉 v는 루트 3분의 4의 GH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를 통해서 이 지구 중력장 내의 표면에서의 에너지 보존, 즉 굴러가는 바퀴의 경우에는 슬라이딩해서 내려가는 물체에 비해서 로테이셔널 키네틱 에너지라는 방향으로 에너지 통로가 새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에너지가 이동을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저희가 관측할 수 있는 에너지의 종류가 평행 이동을 하고 있는 그 속력과 그리고 각속도, 그 두 가지를 관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던 전체 포텐셜 에너지를 나눠서 분포시키게 되고, 그 결과로 원래 가질 수 있었던 평행 이동을 할 때의 속력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까지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오늘은 에너지 보존, 중력장 내에서의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이제 벌써 포텐셜 에너지가 키네틱 에너지로 이동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총량 에너지는 보존이 되고, 근데 그 보존되는 에너지의 정체는 또 어디서 나오는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봤고요. 원래 추가적으로 이 에너지들이 저희가 관측이 전혀 되지 않는 다른 곳으로 사라지는 경우, 즉 이제 마찰과 같은 것에 의해서 없어지는 경우에 대해서도 사실 살펴보고 싶었는데, 이게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그 영상은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께서 중력장 내에서의 높이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지구 중력장 내에서의 에너지 보존에 따른 저희가 관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키네틱 에너지 종류 같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저는 그것으로 매우 만족을 하도록 하고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바이바이.